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방식, AM 방식을 이제 우리 지금 통신 시스템 1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 그래서 AM이라고 불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웠던 것은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저대역에 있는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을 어떻게 주죠? 캐리어 프리퀀시가 FC, 마이너스 FC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C 있는 경우에 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원래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FC와 마이너스 FC에 가서 이렇게 붙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SB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수신단에서 캐리어를,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 정확한 캐리어 주파수를 알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서 싱크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빠르게 변하는 3GHz 대역의 그런 코사인 시그널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수신단에서 곱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그런 방식을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 방식 혹은 우리가 싱크로너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싱크를 맞추는 방식. 근데 그런 방식이 좀 수신단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캐리어를 갖다가 수신단에서 복원하기가 좀 더 쉽도록 송신 시그널을 바꿔주는 것들이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식이 바로 DSB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시그널 자체를 동시에 또 한 번 더 보내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FC, FC 지점에서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디텍션하기 좋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캐리어 시그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인 더블 사이드 밴드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블 사이드 밴드는 앞에 거랑 똑같고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가 아니라 캐리어를 보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한 번 더 보내주는 걸 갖다 우리가 트랜스미티드 캐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경우에는 수신단 구조가 좀 간단해지기 때문에 수신단이 코헤런트 디텍션이 필요 없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앰플리튜드를 갖다 쫓아가는 엔벨롭 디텍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신단 구현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신단에 비해서 수신단 기기를 싸게 만들어야 되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있죠. 방송국에서 쓰는 AM 라디오에서 사용됐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DSB-TC를 그냥 줄여서 우리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AM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의 AM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DSB-TC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캐리어가 강하다고 해서 DSB 라지 캐리어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라지 캐리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DSB TC 방식을 의미하는구나, 더블 사이드 밴드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방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A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AM 방식이다 하면 전체 큰 의미의 우리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아닌 DSB TC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M 모듈레이티드 된 우리가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앞에서 배웠었던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었죠.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SC 방식이죠. 그건 줄여서 그냥 DSB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방식에 우리가 캐리어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캐리어의 매그니튜드에 어떤 파워를 실어서 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에다가 캐리어를 하나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 트랜스미티드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억압한 시그널에서 다시 억압하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이 시그널을 더 추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은 뭐였어요? 요거는 우리가 MT하고 코사인 2파이 FCT랑 더해진 시그널을 했잖아요. 그렇죠? 코사인의 2파이 FCT랑 더해진 시그널, 곱해진 시그널이었죠. 코사인의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서 주어지면 되는 식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죠? 코사인의 A십의 한 신호가 이렇게 더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요게 뭐예요? 요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것 자체가 요게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하는 방식이죠. 그죠? 어떤 시그널을?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DC 시그널, AC만큼의 DC 시그널을 갖다가 더해서 전체 매그니튜드를 크게 만들어준 시그널을 우리가 DSB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DSB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메시지 시그널이 우리가 곱하기해서 코사인을 곱해서 보내주죠. 코사인 시그널을 우리가 우리가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해서 캐리어 시그널을 코사인의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곱해주죠. 곱해주면 그 곱해줘서 나온 시그널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그널이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 됩니다. 여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여기 더해지는 거죠. 이 시그널에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에 코사인 시그널을 갖다가 AC 배한 그래서 상수만큼 곱해서 여기 값에서 더해져서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 DSB TC 방식이 됩니다. AM 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SAAMT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대략 봐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이미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에다가 캐리어를 더 싣고 있으니까 FC에서 AC의 2분의 1의 AC만큼 이렇게 임펄스 파워가 더해진 그런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요. 한번 수식으로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죠. 프레 트랜스폼을 우리가 원하는 AMT 시그널에다가 생각을 해주면 MT에다가 플러스 AC 곱하기 코사인의 2파이 FCT 이 시그널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해준다라고 하면 곱해져 있는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MT 코사인 2파이 FCT가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알고 있는 DSP 스펙트럼이 나오죠. DSP 스펙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F를 FC만큼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FC만큼 이동시키고 두 개 더해서 2분의 1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코사인의 2파이 FCT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펄스 시그널이 나오죠. 2분의 AC의 임펄스 F-FC 플러스의 임펄스의 F 플러스 FC 마이너스 FC 지점에서 임펄스가 있는 이 시그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좌우 대칭이 항상 돼야 될 거고요. B 이런 시그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그널이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더블 사이드 밴드 TC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AM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그 결과값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SAMF가 되고요. SAMF는 요 원래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FC 지점 그리고 마이너스 FC 지점 이렇게 있는 시그널에서 그거에 이런 시그널 이렇게 주어지는 물론 여기서 이 밴드위스는 뭐예요? 2B가 되겠죠? 밴드위스 2B가 되는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얼마예요? 매그니튜드 2분의 1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M5라고 하면 M0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값도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2분의 1의 M0가 되겠죠. 이 값으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한 요 시그널이 되는 거죠. 요거 그린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린 거고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캐리어가 더 추가돼서 더해지니까 캐리어 시그널이 더해진 거는 어떻게 되죠? AC의 값에 따라서 다를 텐데 AC의 값이 코사인의 2분의 AC가 이렇게 붙겠죠.
2분의 AC의 이렇게 임펄스 캐리어로 2분의 AC로 이 시그널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기 표시되는 거고, 요 시그널은 2분의 AC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에다가 캐리어가 더 추가돼 있어요. 그죠? 더 추가돼서 송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은 다 여기 메시지 시그널 MT에 있는 거고, AC만큼의 파워를 더 추가로 보내주잖아요. AC만큼의 파워는 정보를 실지 않고 그냥 캐리어, 즉 코사인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보내주는 데만 그 파워를 쓰게 되겠죠. AC라는 파워는. 그래서 추가적인 파워가 들어갑니다. 송신단에서 추가적인 파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신단에서 우리가 간단한 수신기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의 코사인의 2파이 FCT, 이 추가된 캐리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캐리어 리커버리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수신단에서 코헤런트 디텍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싱크를 정확하게 맞춰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쓴다 그랬죠.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세타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주고, 동일한 시그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내는 놈하고 똑같은 우리가 수신단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AC를 한 번 더 보내기 때문에 그 신호가 강하니까 우리가 페이즈를 맞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 뿐만 아니라 AC 값을 충분하게 크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보내지는 캐리어의 크기를 충분하게 크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캐리어의 주파수를 복원하지 않고, 캐리어의 주파수나 아니면은 페이즈를 복원할 필요 없이, 정보 없이 단순하게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이 아니라 넌 코헤런트 디텍션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필요 없는 넌 커런트 디텍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 A가 충분히 클 때, AC의 파워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 우리가 수신단에서 캐리어를 복원하는 거, 곱하는 거 없이도, 그런 거 없이도 결과적으로는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시그널에 대한 엔벨롭 디텍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결론은 장점은 결과적으로 장점을 얘기하면 싸고 간단하게 수신기를 만들 수 있어요. 심플한 리시버 구조가 가능하게 되고요.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이 좀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AC만큼의 파워를 송신기에서 더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큰 트랜스밋 파워를 써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큰 파워를 써야 된다는 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통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워키토키라든지, 그죠? 무전기죠. 무전기를 예를 들자면 한쪽 디바이스가 싸더라도 만약에 송신 파워가 많이 들면, 한쪽에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송신 파워가 많이 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배터리가 빨리 닳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AM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적절치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송신기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갖다 가지고 있고, 크게 막 방송 파워처럼 쏠 수 있고, 그리고 송신기는 굉장히 좋은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파워를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신기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 AM 라디오를 보낼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해 주면 AM 라디오 수신기는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전력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DSB 방식에 비해서, DSB 서프레스트 캐리어 방식에 비해서 이 빨간색 임펄스 시그널들이 더 추가로 파워를 가지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더블 사이드 밴드 방법에 비해서 이 AM 방식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그널을 모듈레이션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시그널 더블 사이드 밴드에다가 AC만큼 더 더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AC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값을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로 잡을 수가 있고요. 모듈레이션 인덱스 뮤라고 정의되는 값으로 그 값을 갖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생각하고 있던 MT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MT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MP를 피크 포인트라고 피크 포인트의 값이라고 생각해. 요 밑에서의 피크 포인트의 맥시멈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값을 갖다 우리가 P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의 맥시멈 값이죠. 그래서 MP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서 MP는 우리가 결국엔 최소값 미니멈 MT라는 함수가 가지는 최소값 음의 최소값이죠. 그거를 절대값 시킨 거. 이게 요 거리가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여기 0에서부터의 그 크기가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크기가 될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크기가 얘는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거의 크기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 MT의 절대값의 최대값보다는 그거보단 작겠죠. 작지만 만약에 요게 밑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신호가 양의 값으로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호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정할 때 어떻게 가정하느냐? MP의 값을 갖다가 얘를 미니멈 값으로 잡으면 좀 어려우니까 MT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값 중에서 모든 t에 대해서 가장 큰 값, 그죠? 모든 가장 큰 값,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값보다 더 크니까 요 값의 크기로 우리가 MP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MP는 항상 요거보다 사실은 더 작거나 같은 건데, 근데 MP를 그냥 요 맥스 값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MP 값이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MT의 절대값이면 여기 절대값 올라온 것에서 가장 피크 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MT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갖다 만족시키는 그런 값이다라고 MP를 피크 포인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AC를 더할 때 이 T에다가 MT에다가 우리가 AC를 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AM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은 이 MT에다가 결과적으로 AC가 첫 번째 AC가 MP보다 클 때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를 우리가 뮤 값이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인덱스 뮤는 여기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가 요 정의된 MP하고 그 다음에 AC의 값의 비율로 정해요. 그래서 MP 메시지 시그널의 피크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리어 더 보내는 거에 피크 포인트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MP 값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MP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MP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MT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함수다라고 그랬을 때 AC를 더하는데 AC가 요 피크 포인트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보단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시그널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AC만큼 더해진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이렇게 위로 이동한 AC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죠. AC만큼 이동하는데요. AC의 값이 지금 MP보다 크니까 이 값보다 크니까 당연히 더 위로 한참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보내지는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AC하고 MT가 더해진 값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지는 거죠. 코사인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시그널 곱해지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엔벨롭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요 파란색의 엔벨롭을 따라서 파란색 모양이 요 MT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요 파란색의 엔벨롭을 그대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면 요 MT 시그널을 그냥 AC 값만 빼주면 되죠. AC 값만 빼주면 그러면 바로 이 검정색 시그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다 마이너스가 아닌 포지티브 값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엔벨롭을 갖다 우리가 그대로 뽑아내면 이 엔벨롭 함수에서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그게 결국에 뭐가 돼요? 그게 MT 값을 갖다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수신기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수신기가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그널의 엔벨롭 디텍터를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 엔벨롭 디텍터만 있으면 요 테두리,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그 피크 포인트들을 쭉 따라가는 테두리를 만드는 그런 시그널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으면, 만들어내면 그 시그널에서 AC만 보정해주면 MT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AC를 충분하게 크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MP보다 작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AC가 MP보다 작으니까 뮤 값은 1보다 큰 케이스죠. 뮤 값이 1보다 큰 케이스입니다. 뮤 값을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했는데,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1보다 크면 모듈레이션이 많이 된 거죠. 그렇죠? 모듈레이션 시그널의 파워가 AC보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모듈레이션 된 ASAM T를 그려보면, 얘는 첫 번째 MT 시그널, 얘는 MT였죠. 얘는 MT였죠. 원래 MT를 똑같이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똑같이 그리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AC만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AC가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요 MP보다도 더 작아요. 작은 값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MP보다 작게 되면 요 값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겠죠.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AC가 MP, 여기서 피크 포인트보다도 더 작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엔벨롭, 이제 코사인을 더해준 값이 뭐가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MT 더하기 AC가 된 거고요. MT 더하기 AC가 된 거고요. 거기 코사인 시그널을 곱해주면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좀 크겠죠. 좀 매그니튜드가 여기 양의 부분하고 비례하니까 이렇게 크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여기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벨롭 디텍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엔벨롭 디텍터를 해주면 여기서는 요 값이 그대로 엔벨롭 디텍터를 따라서 쭉 하면 파란색 선이랑 똑같았었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마이너스 부분으로 우리가 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코사인을 곱했더니 이 방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엔벨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엔벨롭이 나오고요. 요 놈이 뭐예요?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엔벨롭을 갖다가 마이너스 A 해주면 MT가 나오지 않고 이런 볼록한 시그널이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엔벨롭에서 우리가 요 테두리에서 MT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MT 시그널이 요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추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결국엔 AC 시그널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A가 아니라 AC죠. 요 DC 시그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코사인 시그널에 비해, 코사인 시그널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그거의 파워에 비해서 모듈레이션의 파워가 큰 거죠.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버 모듈레이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를 모듈레이션을 너무 파워를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모듈레이션의 파워를 캐리어보다도 너무 많이 실어줘서 오버 모듈레이션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어싱크로너스 디텍션, 싱크로너스 디텍션,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디텍션, 코이런트 방식으로 해주면 여기 코사인 시그널을 다시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양의 부분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양의 부분이 음으로만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주면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로우 패스 필터죠. 그럼 기저대역의 시그널 MT가 그대로 복원이 됐었죠. 그래서 이 방식도 여전히 우리가 AM 방식도 코헤렌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헤렌트 방식 사용하면 성능이 우리가 AC가 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AM 방식을 쓸 때는 왜 쓰는 거죠? 전력을 더 많이 보내면서도 수신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신기를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non-coherent 방식을 써야 되고요. non-coherent 방식은 결국엔 엔벨롭만 따라가는 추적하는 우리가 장치를 통해서 수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AC 값을 충분하게 크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non-coherent 디텍션 방식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값이 1보다 크지 않게 1보다 작도록 오버 모듈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모듈레이션을 해서 보내야지 수신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AM 라디오 신호를 갖다가 간단한 수신기로도 수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DSB 방식에서 사용했던 코헤렌트 디텍션 방식을 사용하면 이 방식도 파워가 적더라도 아예 복원이 가능하겠죠. 왜 그렇죠? AC 값이 0일 때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AC가 0인 경우가 그냥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DSB 방식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수신기를 또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 DS 방식에서는 우리가 캐리어를 리커버리하는 회로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M 방식에서 우리가 캐리어를 더 추가해서 AC 코사인 E파이 FCT를 더 추가해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파워를 높여준 거죠. 파워를 높여서 보내면 엔벨롭 디텍션만으로도 우리가 AM 방식의 모듈레이션 된 거를 갖다 수신기에서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DSB 방식과 AM 방식, 지금 여기서 배운 게 AM 방식이죠. DSB TC 방식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